여러분, 이 숫자를 아시나요? 40%.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입니다.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은퇴 전에는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저축도 했고 은퇴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60세 넘어서 몇 년 만에 모든 돈을 잃고 파산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 파산의 가장 흔한 5가지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개인 저축 1억, 부동산 3억. 총 5억 5천의 자산이 있었죠.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2자녀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전세자금 3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김 씨는 부동산을 팔아 3억을 지원했습니다. 2년 후 딸도 결혼했습니다. 역시 전세자금 2억 5천이 필요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과 저축을 털어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5억 5천 중 5억 5천이 나갔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생활비를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으니까요. 김 씨 부부는 지금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삽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합니다. 자녀 사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자녀 지원은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돈을 다 주면 자녀도 여러분도 둘 다 망합니다. 이 씨는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2억, 저축 1억 5천, 아파트 4억. 총 7억 5천의 자산이었죠.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억만 보증서 주면 된다고,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이 씨는 보증을 섰습니다. 1년 후 친구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친구는 잠적했습니다. 은행에서 이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억이 아니었습니다. 이자가 붙고 연체료가 붙어 1억 8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2억 2천이 남았습니다. 7억 5천에서 2억 2천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이 씨 부부는 지방 소도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친구든 친척이든 심지어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은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노후 자금으로 남의 빚을 갚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정 도와주고 싶으면 현금을 주세요.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게 차라리 안전합니다. 세 번째 원인, 의료비 폭탄. 박 씨는 자영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은퇴 시점에 저축 3억, 부동산 5억, 총 8억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늘 A 등급이었죠. 의료보험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3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치료 과정이 길었습니다. 수술비, 항암치료비, 입원비.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치료비로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 면역력을 위한 건강식품과 한약, 정기적인 통원치료. 매달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5년 후 박 씨의 자산은 8억에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6억이 사라진 겁니다. 건강할 때는 의료비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60대 넘어서 건강 문제는 거의 필연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암보험, 치매보험도 50대에 미리 가입하세요. 60대 넘어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예비비를 별도로 최소 5천만 원은 확보하세요. 이건 절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최 씨는 회사 임원으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3억, 저축 2억, 부동산 4억. 총 9억의 자산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지인이 소개했습니다.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원금 보장에 월 3% 수익이라고. 월 3%면 연 36%입니다. 너무 높은 수익률이라 의심했지만 지인이 이미 6개월째 수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1억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매달 3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최 씨는 추가로 2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사무실도 텅 비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최 씨는 3억을 잃었습니다. 9억에서 6억으로 줄었죠.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다른 투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사기 투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100% 사기입니다. 연 10% 이상 수익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원금 보장의 고수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전자산 위주로 가야 합니다. 국채, 우량회사채, 배당주.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합니다. 욕심이 노후를 망칩니다. 정 씨는 의사였습니다. 은퇴 시점에 저축 5억, 부동산 7억, 총 12억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월 400만 원씩 써도 20년 이상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은퇴 후에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차는 3년마다 바꿨고 해외여행은 1년에 2~3번 갔고 골프도 주 2회 쳤습니다. 월 400만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0년 후 12억은 3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생활비로 8억 5천이 사라진 겁니다. 정 씨는 70대 중반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춰야 했습니다. 심리적 박탈감이 컸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을 안 줄이면 당연히 망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를 현역 시절의 7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합니다. 차는 소형차로 바꾸고 집은 작은 곳으로 이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세요. 체면 때문에 생활 수준을 못 낮추다가 결국 더 큰 체면을 잃게 됩니다. 예방법 안전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 지원은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노후 자금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둘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예외 없습니다. 셋째, 의료보험을 충분히 준비하고 의료비 예비비를 별도로 확보하세요. 넷째, 고수익 투자를 경계하세요.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세요. 다섯째, 생활 수준을 낮추세요. 현역 시절의 70% 수준이 적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기적으로 자산 상태를 점검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노후 파산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중 4명이 겪는 일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4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지켜도 안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면 됩니다. 50대라면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60대라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자금 운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